김영철 대표님께서는 또 종목 브리핑, 주요 공시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4월 4일 CJ CGV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터키 영화관 1위 업체 마르스 그룹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CJ 그룹주들이 상당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CJ 그룹주들은 그룹 총수의 부재 영향인지 주가는 매고 추지 못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아무래도 기업 실적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상치 보다가는 많이 부진했다는 소식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CJ CGV 역시도 이러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 그룹의 영화관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이제 5위 영화관 업체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 시장은 어느 정도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밖에 날씨도 많이 좋고 하기 때문에 영화관 쪽에서는 성수기다 비수기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터키 1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조금 더 성장 동력을 얻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4월 5일 날 녹록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 떠서 시작했었습니다만은 종가는 하락해서 마감이 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9%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행되었던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가격적인 정책을 통해서 현재 정체되어 있는 성장성을 조금 더 탈피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중국 시장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중국 법인에 적자가 나타났던 상황들이었는데 그렇지만 중국의 영화 관람객 수 본다 그러면 2014년 9월달, 2015년 6월달, 2016년 들어서는 3월달에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CJ CGV 현재 저가에 따른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재무적인 부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를 통한 차익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적인 요인들까지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CJ CGV 터키 최대 극장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상승 동력으로 또 자극을 하면서 전일장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사연 있는 종목 가운데도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요즘 밖에 레저를 즐기기에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사연을 가지고 온 종목은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한중 FTA 관세가 이제 폐지가 되면 수익성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만큼의 보급률은 아니지만 국내의 자전거 보급률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책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유아용품 쪽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의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2분기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과거의 주가나 과거의 실적으로 봤을 때에 항상 2분기에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주가 역시도 2분기 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만큼 현재의 위치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접근 공략으로 가장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자전거의 출시를 통해서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회사 참 좋은 레저죠. 참 좋은 레저를 통한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인데 참 좋은 레저가 4분기 실적은 부진합니다. 특성상 지난해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4분기에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역시나 삼천리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의 긍정적인 측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페도라로 유명한 뿌레베베를 지분으로 인수하면서 관계사로 편입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유모차 시장, 카시트 시장에 진출하면서 추가적인 유아용품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에 손오공을 말씀드리면서 엔젤 산업 규모가 39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노린 전략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뿌레베베는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베이비 페어에서만 판매가 됐었는데 이것을 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된다라는 점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지금 시장에서 주가로서는 큰 강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근으로서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리포트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또 어떤 종목들을 탑픽으로 꼽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업종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주가에 매긴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연구개발을 통한 앞으로의 기대감을 많이 반영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것은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미약품을 통한 지난해 큰 폭의 상승세를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웅제약 그리고 또한 제넥시 가장 대표적인 흐름들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형, 미용 쪽의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겠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트렌드를 제약업종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뭐 휴메딕스나 휴젤 그리고 대웅제약, 제넥신 한독 정도로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장세에서 대응할 만한 종목도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OLED나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 소형주에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AP 예. 시스템, 테라세미콘, 한솔테크닉스, 한국전자인증 등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던 만큼 우리가 소형주에 조금 더 빨리 가는 역발상의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